저희가 1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제 오실 분들은 다 오실 것 같고 먼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제 소개부터 드리면은 근본부터 와서 이제 제 시리 수학 원장을 하고 있는 이재석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기 무더위도 막 시작하고 있고 갑자기 또 저희 날짜 잡고 나니까 태풍도 오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하여튼 오늘 좀 덥긴 했지만 여기 오는데 저희 무사히 다 오셔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한테는 이제 감사드리는 게 소장님 일정이 되게 바빠요. 사실은 이제 소장님이 컨설팅도 많이 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연예인 같으신 분인데 한번 컨설팅 받으려면은 정말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엄청 많이 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클래스 K를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영어 부분만 하면서는 사실 컨설팅을 그렇게 깊이 있게 많이 못 해드렸어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좀 중요도가 아주 그전보다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상당히 아직도 뭐 중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과학고나 그 부분, 수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대구의 김쌤하고가 저희가 이제 같이 조인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상당히 지원을 받게 됐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생이나 지역사회에서 많은 인재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잡은 게 중학교 1학년생이 대학을 어떻게 하면 명문대 좋은 데 갈 수 있느냐를 오늘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점쟁이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략을 제시해 주실 건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오신 분들한테 이미 대학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뭐가 결정됐다는 거냐.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점쟁이도 아니고 옛날에는 점집 찾아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컨설팅 업체들이 보면 알아요. 어떻게 5년 후에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만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엄마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잔소리하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고 그거 나중에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어머니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내가 어느 대학 갈 거다 이제 마음속에 짚고 오셨을 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그 대학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그 대학에 꼭 갈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전략으로 승부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행평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집에서 연습하면 되고 일상생활을 그렇게 맞춰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는 대학이 정말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대학 입시인데 가까이에는 과학고 가고 싶은 친구 있고 자사고 가고 싶고 외고 가고 싶고 여러 군데 가고 싶은 친구들 많잖아요. 그것까지 다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이 준비한 자료에다가 하나씩 나눠준 게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형아들이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8대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서 소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부모 그런 걸로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글자 수 많이 나와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기 막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들이 아주 영리해져가지고 누가 진정한 인재가 거기에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혼자 공부하면 안 된다고. 혼자 나만 잘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대학 못 가요. 자,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적어야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제가 우리 애를 키우지만 생활기록부에 초등학생들 생활기록부 오잖아요. 제일 마지막 8번 보면 종합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왔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뭐 별 얘기는 없겠죠. 딱 2줄이 적어졌어. 2줄이. 그냥 착한 아이다. 그래서 잘 따라온다. 2줄이 적어졌어. 근데 4학년 둘째는 무려 7줄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애가 똘똘하고 친구들하고 잘하고 이해력이 높고 줄줄줄줄 하면서 그렇게 적어줬어요. 그렇게 적어준 학생은 대학 잘 가겠지 나중에 고등학교 잘 가겠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주구장창 길게 얘기했지만 핵심은 우리 김쌤 학원 본원의 김대희 소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앞에서 되게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지금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중학교 학생부 관리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부 쪽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고 하는데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요. 학생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보시고요. 네, 저고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네. 자,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중2 이하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가 지금 적용받고 있고요. 올해 중3,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아직 2009 아이들이라서 지금 중3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학교에서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고요. 이 수행평가도 결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라는 말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와 우리 친구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부모님 세대 때는 학생 숫자가 많았잖아요. 학생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오로지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라는 게 성적이 몇 점이고 반장을 했고 책을 몇 권을 읽었고 양적으로밖에 접근을 못했지만 지금 부모님 세대와 달라진 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한 반에 절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질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질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학교 생활 기록부의 문장 하나하나가 다 평가 요소가 되고요. 고입에서든 대입에서든 그 평가 요소를 가지고 아이들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부 종합전형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고입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진 내용이 이제 작년부터 과학고만 그대로 전기고등학교에 진행이 되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8월달에 진행 중이고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후기로 넘어가서 지금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를 일지망 쓰게 됐었을 때 후기 일반고를 선택할 때 이제 가장 가고 싶은 일반고등학교가 이지망이 되게 되는 이런 결과거든요. 특히 이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현재 고1부터 달라진 대입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대입제도가 개편되면서 문이과 통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그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 올해부터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시가 되게 복잡한 게 고3, 고2, 고1의 입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되게 어린 학생도 보이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 이후로 또 달라져요. 초4 이후로. 그게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고등학교 역시 내신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라고 해서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등수가 중요한 겁니다.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이하로는 2022년도에 고1이 되는 친구들부터는 고등학교 내신도 다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해요. 중학교처럼. 중학교에서 A, B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우선 첫 번째 성취평가제라는 말. 이건 지금 우리 중학생들,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용어일 겁니다. 절대평가, 성취평가제.
자,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합산해서 한 학기에 원점수가 나와요. 90점 넘으면 뭐 받죠? 너무 조용하다. 학생들이 많으면 원래 좀 이렇게 또 좋아야 되는데 되게, 자, 다시 90점 넘으면 뭐 받죠? A 나오죠. 자, 그게 지금 절대평가의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학고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요, 수학이 100점이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수학, 과학이 A가 나오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90점도 똑같이 A예요. 우리가 원서를 제출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학생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임용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임용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점수가 지워진 상태로 성취도 A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과학 같은 경우가 나는 간당간당하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90점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 학교에서는 몰라요. 난 똑같은 A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고가 수학과학이 A면 되는데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중2, 중3 때 영어만 A면 돼요. 그럼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사고 같은 경우도 자사고, 포철고라든지 김천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성적이 A면은 내가 전교 1등이 아니더라도 다 1단계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아이들을 점수로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뭘로 변별을 해야 되죠? 변별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제 외부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학교에 제출되지 않거든요.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입시한 10년 전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원서 쓸 때 박스를 보냈어요. 수상 실적, 상장들 다 챙기고 심지어 트로피도 넣어서 보내고 막 해가지고 박스로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안 돼요, 이제. 외부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부에도 외부 활동에 대한 기재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부모님 세대도 달라진 게 뭐냐면요. 부모님 세대는 담임한테 도장 받고 해가지고 원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막 하셨잖아요. 요즘은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나요. 엄마 카드만 있으면 다 해요. 학교에서 상담 이상하게 갖고 와서 집 멋대로 다 해요. 원서 쓸 때. 학교에서는 야, 너 서울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서울대 써요, 집에 와서.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그 클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만 딱 클릭하면은 학생부가 바로 온라인상에서 다양하게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기소개서도요, 입력을 해요. 그 입력 창에다가. 자,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출될 수 있는 서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이게 변별되는 거예요. 자, 다 여기 앉아 계신 친구들 전부 다 A를 받았습니다. 다 올 A예요. 그럼 대학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가야죠. 아는 대학 지금 서울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서울대 가야죠. 네, 서울대 다 지원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 올해 입학 정원이 올해 수능 예상 인원이 한 60만 명 정도가 수능을 칠 건데 서울대 입학 정원이 3,300명이에요. 그러면 그 A를 받은 애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변별을 하죠? 누굴 뽑고 누굴 떨어뜨리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릴 학생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평가가 중심이었다면 정량적이라는 것은 점수로 애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반에 몇 명씩 공부했었어요, 부모님 세대? 네, 너무 많이 안 돼요? 50명 공부 하셔야 됩니다. 50명 정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되게 힘들다 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세대 때는 더 힘들었어요. 월말고사를 봤습니다. 3월달, 4월달 월말고사 치고 4월 말에 또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또 월말고사 보고 기말고사 치고 중간에 모의고사 치고 계속 시험 칩니다. 한 3주에 한 번꼴로 시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남자 학교 나왔는데 때렸어요. 등수를 전교 1등부터 800등까지 다 붙여놓고 등수를 때렸어요. 애들을 몰아넣고 가르치다 보니까 점수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런데 교실 크기는 그대로거든요. 이제 한 반의 머릿수가 절반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애들한테 어떤 프로젝트 주제를 던져주고 나서 지네끼리 토론 발표도 시키고 이런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까 점수화시키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생부의 문장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가학교에서는 그 문장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해석해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입시가 바뀌고 있다. 고입도 그렇고 대입도 그래요. 자, 그런데 대입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부만 기재가 되거든요. 활용되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 왜 학생부를 알아야 되느냐? 연습이요. 중학교 때 알아봐야지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신 없어요. 네, 진짜 정신 없으더라고요. 입학하자마자 혹시 중3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중3? 언니? 중학교에 있는데 지금 손 안 드는 것 같은데 자, 중학교 졸업하고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한 3월 2일날 입학 시작하겠죠? 바로 첫째 주 수요일날 모의고사를 칩니다. 입학하자마자 모의고사 치죠? 바로 시작을 했어요. 모의고사 치자마자 그 다음 성적표 나올랑 말랑 할 때 중간고사 칩니다. 중간고사 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또 6월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끝나면 또 기말고사를 봐요. 그리고 방학이에요. 방학 해봤자 한 1, 2주 계속 학교에 있을걸요? 그리고 나서 또 개학하자마자 9월달 첫째 주에 바로 또 모의고사를 봐요. 끝나고요, 와 추석이라 놀아야지가 아니라 중간고사 준비해야죠. 그거 끝나면요 11월달에 또 모의고사 봐요. 그리고 기말고사 봐요. 뭐 따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미리미리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이 내용들, 지금 3장에 걸쳐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자료들 확인하시면은 각각 각 연도별로 발표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먼저 지금 올해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2022학년도는 현재 고1부터의 수능인데 큰 틀에서는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 앞으로 면접이나 구술고사 쪽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을 면접과 구술고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면접과 구술고사의 비율은 훨씬 큽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필고사라고 해서 아이들 이제 문제를 풀게 하는 뭐 적성고사라는 것 자체가 현재 고1부터 폐지가 됐고요. 논술도 계속 축소될 예정인데 현재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대략 논술로도 한 10,000명 정도밖에 뽑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 자체가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대입 제도 자체가 이제 점수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하기 이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구조가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이러한 형태인데 여러 가지 대입 쪽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그 논의되는 내용들 중에서 한 번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아니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이거는 이제 고교 쪽 고입 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친구들 아마 초4로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부터는 이제는 전 과목 다 내신을 중학교처럼 성취평가제로 바꾸겠다. 자, 그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다 A인 거예요. 전국에 올 A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8만 명 정도 나올걸요?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죠? 변별로. 그럼 나만의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게 학생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도 왜 뺐냐면요. 학생부를 바탕으로 써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지금 친구들 중에서 자소서 쓰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학생부가 바탕이 안 되는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냥 소설인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객관적인 근거를 미리 채우는 작업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대입 구조예요. 현재 대입 구조인데 크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쪽은 수시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라는 거는요 9월 달에 접수가 들어가요. 아까 원장님 좀 바쁘다고 했는데 이게 요즘 이철과 지금 과학고가 겹쳐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는데 이때요 9월 달에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4일 날 모의고사를 칩니다. 고3 애들이. 아니 고1, 2도 다 같이 9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성적표도 나오기 전에 9월 6일부터 원서 접수를 해야 돼요. 대학교에 최대 6군데까지 지원이 가능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나한테 6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중에서 내가 유리한 걸 쓰는 거예요. 제가 내신이 퍼펙트하다. 나 완전히 고등학교 3년 내내 1.0 나왔다. 그럼 학생부 교과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교과는요,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거니까. 자, 학생부 종합은요, 성적과 더불어서 뭐까지? 학생부 전체 서류와 면접까지 같이 진행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나는 논술도 자신이 있다. 그럼 논술도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이 6장의 카드를 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떨어졌어요. 만약에 너무나 다 높게 써가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수능 치고 나서 정시에 원서를 접수해서 진행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인데 보통 수시 합격자 발표가 크리스마스 때 다 전에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앉아계신 친구들 고3 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든 수시에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시 이렇게 구조들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인원들이에요. 올해 고3들의 인원들인데 제일 많이 선발하는 인원이 현재는 학생부 교과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함정이 뭐냐면 전국의 모든 대학교니까 그래요. 많이 들어보신 대학들 그리고 부모님께서 보내고 싶은 대학들은요 학생부 교과로 뽑지 않고 학생부 종합과 논술을 중심으로 선발을 합니다. 왜요? 내신만 좋은 친구들이 자꾸 와요. 내신만 좋은 친구들. 내신만 좋은 친구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전교생 100명 중에 4명만 공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주소지가 읍면 이런 데 완전히 지금 구미시 이런 거 말고요. 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전국을 많이 다니는데 최근에 3명을 만났어요. 진짜 퍼펙트한 1.0을. 진짜 퍼펙트해요. 고3 때까지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이에요. 와가 아니라 걔네들은 전교생 진짜로 100 몇 명 중에 딱 그 학교에서 3명만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이 그걸 알아요. 내신만 좋은 친구들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출고나 김천고에서 공부 좀 한다는 그런 친구들은요 전교급 아이들이 내신 2등급 때 후반이 나와요. 2.6, 2.8 막 이래요. 그러면 전국 단위 자사고인 포철과 김천의 2.6, 2.8등급짜리 애들을 뽑고 싶을까요? 아니면 정말 순수하고 맑은 1.0짜리들을 뽑고 싶을까요? 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대학의 입장에 누굴 뽑지? 그러면 대학들도 그걸 고민을 해요. 걔네들을 뽑고 싶어요. 그런데 교과로만 뽑았더니 자꾸 걔네들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를 봐야겠다. 서류에는 활동들이 들어가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 경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많이 작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론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분위기를 보시라고요. 지금 보라색 부분은 현재 고2 친구들의 인원이에요. 인원은 우리 아이들이 고2 때가 돼야지 발표가 됩니다. 인원들은, 선발 인원은. 자, 지금 가장 빠른 게 고2들까지 발표가 된 건데 전체 인원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수시 쪽 인원도 지금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소폭 감소했어요. 그래도 77%를 수시에서 뽑습니다. 자, 그런데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서 논술도 줄었고 학생부 교과 숫자도 줄었어요. 선발 인원이. 오히려 이 와중에 학생부 종합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가 계속됐을 때 현재 고1, 중3, 중1 내려왔었을 때 계속해서 학생부 종합이라고 불리는 것은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 우리 친구들 먼저 이야기했었을 때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집에서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을 서울로 가는 거야. 합법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럽게 엄마한테 갈게 기차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어떻게 가? 관광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집 근처 대학을 나오고 나서 서울 쪽으로 취업이 가능할까? 많이 힘들 거야. 불가능하진 않지만 많이 힘들 거야. 그러면 나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 공부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부모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 우리 아이가 이제 고3 마치고 대학에 갔습니다. 이웃도 알고 친척도 알고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예의상, 우리나라 예의상 물어보진 못해요. 어디 갔냐고. 참아.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집에서 통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학을 하는데 왠지 주변에 말은 못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런 분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분들 들었어요. 새벽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가. 집 근처에서 얼씬도하지 말라.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군대 보내버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생각하셨을 때 결국 윗동네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학생부를 준비하시는 거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표정들도 밝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표시를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입시 밴드를 따로 운영을 또 하고 있어요. 이 밴드 같은 경우 학원 쪽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입시 밴드 쪽인데 지금 거기다가 1시 반에 예약을 지금 걸어놨어요. 오늘 이벤트라고 해서 여기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거기 댓글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즐겁게 읽으실 수 있는 책 한 권씩은 보내드릴 거니까 1시 반에 예약해놨거든요. 네. 좀 이따가 중간중간 보니까 막 어린 학생들도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프레싱 터뜨리지 말아주세요. 네. 미안해. 내가 그렇게 사진 나오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런 인증샷 남겨주시고 좀 오늘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 지금 설명회 들으시고 나서 대학이 결정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9월달에 그 모의서 치고 나서 체육관에서 설명회 같은 거 했었을 때는 정말 그때는 울면서 들어야 돼요. 수능 끝나고 마찬가지예요. 수능 끝나고 거의 입장도 못해요. 체육관 설명회 때는 표정도 진짜 안 좋아요. 아빠도 가거든요. 완전 표정도 다 어둡고요. 애들은 뭔가 죄지은 표정 다 앉아있고요. 엄마 아빠는 막 나오는 표정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전에 지금 끝내려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 대학은 앞으로도 수시를 계속해서 선호합니다. 왜냐면요, 자,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정시 수능 봐서 수능 점수만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은 내가 그 대학을 가고 싶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학생부를 준비하고 그 학교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정시 때도 그럴 수 있냐, 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시 때 상담 오시잖아요. 자, 아예 여쭤봐요. 학교를 원하세요? 학과를 원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둘 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학교가 높아지면 과가 낮아져요. 과를 선택하면 학교가 낮아져요. 그러면 결국 학교들을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이상한 학과에 들어갑니다.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이상한 학과에 들어가서 한 달간 다니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를 붙잡고 엄마 과가 적성에 안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학원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제가 K대라고 해놨는데 각 대학마다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연구를 되게 많이 해서 자, 어떤 친구들이 도망가지 않지? 이걸 막 찾아본 거예요. 대학들이 연구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의 이탈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교과, 종합, 논술 따져봤었을 때 학생부로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제일 적은 거예요.
이 연구 끝나고 나서 바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모든 전형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논술도 없앴어요. 지금 이거는 K대 건국대 자료인데 제가 건국대 자료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요. 혹시 수의학과 좋아하시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국대 수의학과가 서울 쪽에서는 탑2예요. 두 개밖에 없거든요. 서울대하고 건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건국대 수의학과를 정시로 수능 봐서 갈 거면은 전체 수능에서 몇 개 틀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한번 얘기해 볼래? 한 개? 아니야. 한 개 틀리면 사람 고치지. 사람 치료를 가야지. 한 8개 정도예요. 정시로 갈 거면 8개 정도 틀려야 돼요. 그런데 걔네들이 8개 틀린 친구들이 건국대를 수의학과를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어디를 꿈꿨을까요? 사랑을 꿈꿨을 거예요. 사랑을 치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능 봐가지고 갈 수 있는 의대 중에서 전국 다 의대 중에서 제일 낮은 의대가 수능에서 6개 틀린 친구까지 갔어요. 작년에.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요. 원서 쓸 때 야, 사랑이랑 동물이랑 똑같아. 가서 치료해. 그래서 건대를 갔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진짜 억울한 거예요. 2개만 더 맞추면 살았는데 자기 동물 치료하고 있잖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씨, 안 되겠다. 1년만 더 해보자. 2개만 더 맞추자.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나는 수의학과를 정말 가고 싶어요. 수의학과에 맞서 공부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수시로 이미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걔네들은 사람보다는 동물 쪽, 되게 이쪽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걔네는 수시과 갔고요. 정시로 들어간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한두 개 더 틀려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치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인터뷰입니다. 반수나 자퇴는 뭐 100이면 100 다 정시에서 나오고 있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 전형 학생들의 차이는 실로 크죠. 목적의식이 바로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수의학과, 수의사가 꾸민 친구들은 계속해서 준비해 왔다고요. 이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아무리 교육부나 정부에서 정시 쪽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해도요, 대학은 수시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이유가 오늘도 기사가 떴던데 대학도